부자들의 집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이제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큰 성공을 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필요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양이 있는가, 어떤 기본이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같이 볼게요. 자, 사무실 건물을 몇 층 높이로 짓고 싶은지 알고 싶을 때는 기초를 얼마나 깊이 파는지를 보면 된다. 건물을 얼마나 높이 세울지 결정하는 것은 기초의 높이이다. 그러나 일단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건물주라고 해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더 높은 층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기초를 더 깊이 파내지는 못한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방송에서 비유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고층 빌딩을 쌓을 때 기본을, 그 기초를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은 층을 더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크게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어떻다고요?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야 한다. 저 포함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싫어합니다. 기본을 쌓는 게 제일 싫잖아요. 재미없거든요. 어떤 거든 기본은 재미없어요. 제가 옛날에 복싱을 배웠는데요, 복싱장에 가면은 2달 동안 줄넘기만 시켜요. 왜? 그게 기본인 거야.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되니까 줄넘기만 시킵니다.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주먹질 한번 뻗지 못하고 맨날 줄넘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현타가 오죠. 내가 이럴 거면은 복싱장 왜 왔지? 집에서 줄넘기나 하지. 내가 복싱장 왜 왔냐고. 근데 그때 줄넘기를 잘하고 기초를 잘 탄탄하게 쌓은 친구들은 스파링을 하거나 시합을 할 때 체력이 좋아서 잘 버팁니다. 근데 그때 체력 단련을 소홀하게 했던 친구들은 주먹질은커녕 체력이 딸려서 그 풀 경기를 뛰지를 못해요. 한 타임 3분만 해도 지쳐갖고 나가 떨어지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무엇을 쌓든 다 부실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자, 책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건물을 얼마나 높게 쌓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를 얼마나 탄탄하게 쌓았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의미심장한데, 근데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기초를 더 파갖고 더 쌓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그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인생에 있어서는 돌아가서 뭐 기초를 쌓는다 하면은 쌓을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고 어떤 신념과 믿음이 생긴 상태에서 그거를 다 뜯어고쳐갖고 다시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쌓는 일이 지겹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그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정화도 열심히 했고 화건도 열심히 했고 심사화도 열심히 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런 시간이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그때가 원래 제일 힘들어요. 그때 안 힘든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힘든 순간 없이 좋아지기를 누구나 다 바라지만 그렇게 넘어가진 않아요. 누구라도 다 힘들고 괴롭고 겪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오고, 그 순간들이 왔다면은 그게 바로 잘하고 있다라는 신호다. 내가 뭘 잘못해갖고 이게 잘 안 풀리는 건가, 너무 답답한데 괴로운 데가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음 공부의 과정에서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옵니다. 뭔가가 내가 열심히는 했는데 성과는 나지 않아. 혹은 내 현실은 반대로 가. 엄청나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내 안에 있었던 막 안 좋은 마음들이나 믿음들이나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더 괴롭고 답답한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그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그런 순간이 오고 그런 순간을 잘 넘어갔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하고 그 도약한 어떤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8페이지 넘어와서 보면은, 자, 높은 생각의 질이 행운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생각의 질은 끊임없는 학습이 좌우한다. 자, 보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알아차림과 정화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의 질이 좋을수록 우리가 불러오는 행운의 크기나 양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높은 생각의 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지식을 확장하는 열쇠는 독서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 모두 지도자는 아니겠지만 지도자라면 누구나 책을 읽는다. 미국의 최고 연봉자들은 평균 하루에 2-3시간씩 독서를 한다. 자, 미국의 최저
소득층은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다. 미국 서점협회에 따르면 미국인 가정의 80%는 2022년에 한 권의 책도 사거나 읽지 않았으며 미국 성인의 70%는 최근 5년간 서점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자, 뭐라고요? 미국인의 80%는 최근에 한 권도 책을 사거나 읽지 않았으며 5년간 서점에 가지 않은 사람이 70%가 넘었다고 해요. 70%가. 얼마 전에 이제 또 그분이 오셨어요. 포라클에서 또 나름 유명하신 분이죠. 국수집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 옛날에 가게 3개일 때 연매출을 30억이었던 그 국수집 사장님. 원래부터 돈을 잘 벌었던 분이 아니라 포라클 방송 보면서 매일매일 호포하고 정화하고 그거를 1년인가 2년인가 꾸준히 하고 나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30억까지 늘어났던 얼마 전에 또 다시 오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가게가 5개로 늘었대요. 막 5개로 가게도 늘고 뭐 아파트 뭐 분양도 당첨되고 뭐 땅도 사고 뭐 더 자산이 늘어나셨는데 근데 이제 오셔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전보다 자산은 불어났지만 어느 순간 뭔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뭔가 정체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책을 읽지 않고 어느 순간 호포도 안 하고 마음 공부도 등한시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한참 막 쭉쭉쭉 잘 될 때는 책도 보고 정화도 하고 꾸준하게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진짜 몇 시간씩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샌가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다른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다 보니까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덜 챙기게 되고 그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왜냐면은 내가 쌓아온 시간이 기니까. 근데 그 쌓아온 게 점점 동나고 사라지고 없어질 때쯤이 되니까 드러나고 티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풀려나 했더니만 내가 옛날에 꾸준하게 했던 것들을 어느샌가 안 하고 있었구나. 마음 공부가 약간 어려운 게 이게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내가 지금 논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가진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잘 되진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도 만약에 내가 방탕하게 산 세월이 한 10년이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6개월을 살아도 그게 한 번에 뒤엎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반대로 내가 열심히 10년을 살았어. 한 6개월 내가 그냥 탱자탱자 돌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막 휘청거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미래와 내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차가 있으니까 내가 노는데도 잘 될 때가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내 마음과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데도 나쁜 일이 오고 내가 나쁜데도 좋은 일이 오니까. 하지만 정확한 거는 평균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낮은 생각들, 무거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위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뭐 1년, 2년 꾸준히 했다. 그러면 반드시 티가 나요. 반드시 그런 걸 체감할 순간이 올 겁니다. 반대로 현실이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내가 매일매일 쌓아가는 지금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는 것도 내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거고 책을 보는 것도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거고 명상을 하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안 바뀌어도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는 싹을 틔우는 순간이 와요. 티가 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근데 그 때가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뭐 3개월밖에 안 했는데 티가 팍팍 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1년을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어떤 걸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되게 바르고 빛의 생각들, 풍요의 생각들, 사랑의 생각들, 사랑의 행동들, 씨앗들 그런 걸 많이 뿌렸던 사람이면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티가 팍팍 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런 말을 많이 했다면은 내가 바르게 살기 시작했다고 해도 그게 좀 티가 좀 늦게 날 수 있죠. 자, 어쨌든 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부자들은 책을 보고 서민이 소식 안 읽는다고 합니다. 자, 부유한 사람의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 자, 부유한 사람의 집에 가면 뭐가 나오죠? 부자들의 집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서재입니다. 그죠? 서재. 회장님들, 사장님들, 대표님들 집에는 항상 서재가 있어요. 책이 쫙 있고 책을 보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자, 큰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책이 빽빽히 꽂힌 큼직한 서재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보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가? 그렇다. 빌어먹을 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텔레비전이 있다. 공감되시나요?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면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텔레비전이 집에 가면 있대요. 거실에. 자, 사람들은 부자가 된 다음에 책을 산 것인가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부자가 된 것인가? 내가 볼 때 그 대답은 분명하다. 읽기 훈련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내 친구 한 명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의 육체 노동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도랑을 파거나 나무를 심거나 바닥을 쓰는 일뿐이었다.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1년 반 동안 하고 난 후에 친구는 나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다. 나는 그에게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독서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다며 긴 단락을 읽으면 짜증이 난다고
이야기했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3줄 이상은 안 읽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지역 전문대학에 가서 독서 과정을 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지역의 야간대학에 2년간 다니며 읽기 실력을 높였다. 그 결과 그는 공업대학에 지원을 했고 바이오 메디컬 전자공학 학위를 땄다. 친구가 이 과정을 마치는데 다시 2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각급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대기업에 즉시 고용이 되었다. 친구는 5년도 안 지나서 큰 돈을 벌었고 집과 차를 보유하고 멋진 삶을 누렸다. 훗날 그는 교육을 더 받으라는 내 충고가 이력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을 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여러분 생각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마음의 힘도 너무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저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는 분이죠.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만 타령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것도 꼭 같이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실적인 것들을 같이 쌓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의 질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의 텃밭을 잘 가꾸려면은 책이라는 마음의 소양을 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의 친구는 단순히 책을 봐서 잘 된 게 아니라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학교도 나오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 4년을 가졌잖아요. 내가 어떤 딴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일군 거지 단순히 책을 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상담을 하거나 수업할 때도 좀 답답한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성공하려는 분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 하나만 가지고,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진짜로 약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만 비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있더라. 그래놓고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마음 공부의 법칙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시크릿이라는 책은 마치 그렇게 뭔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활용해 성공을 해본 결과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적의 루트가 열리는 거고 최적의 어떤 기회나 어떤 이런 것들이 오는 거지,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하늘에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딱 주는 게 아니더라.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백날 내가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알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어? 누가 날 쓰겠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배운 적도 공부한 적도 알아간 적도 취미로 가져본 적도 파고든 적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마음이 자신감으로 충만하거나 그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도 알아 그걸. 그 상태에서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공부도 하고 나를 좀 가꾸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난 사랑받기에 충분해 라는 마음도 갖기가 쉬운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있다면은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소양을 쌓고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어떤 수업을 듣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왠지 이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